여기 카페에서 워드 예제 파일이라고 있고요. 무스 365 자료실에 워드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고 압축 풀어서 사용하십시오. 무스 365 자료실에 워드 예제 파일입니다. 지금 요거만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제 첫 번째 파일, 기초 적응 문제, 파트 1 기본 기능에서 기초 적응 문제를 연습합니다. 글꼴 서식 바꾸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5페이지의 그 1번 내용은 이제 1페이지에 그 모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자격증을 시작하는 단락의 서식을 제거하고 일반 텍스트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은 어, 블록 지정을 꼭 하고 하세요. 저처럼 여기에 그냥 이 단락이네요, 이 단락. 이 단락을 블록 지정하세요. 저처럼요, 이 왼쪽 여백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왼쪽 여백이 단락을 선택하기 좋거든요. 이 왼쪽 옆에, 오른쪽이. 한 번만 클릭하면 줄 전체가 선택되고, 더블 클릭하면 단락이 선택되고, 세 번 클릭하면은 모두 선택되게 돼 있어요. 이 완전 왼쪽 여백을 이용하세요. 그러면 빠르게 블록 지정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서식을 지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서식을 지금 지우라고 하는데, 여기 지우개 모양 그 단추가 있어요. 잘 보면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여기 모든 서식을 지워주는 그래서 일반 텍스트로만 딱 남겨두는 그런 단추가 있죠. 지금 다 이 글꼴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지금 이 문제들은. 그래서 이걸로 그렇게 서식을 지워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문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 텍스트 그 결론 텍스트에 미리 워드에 지정된 그 그라데이션 채우기 회색을 적용하라고 했죠. 문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실까요?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갈 때는 컨트롤 엔드로 가는 게 빠릅니다. 컨트롤 엔드 키를 눌러서 가보세요. 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한 번 오죠? 그리고, 거기에 결론이라고 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 네. 그렇구나. 네. 이게 원래는 여기, 이 예제 파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여기서 결론, 바로 앞 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있잖아요. 컨트롤 엔터만 한번 눌러주시면 예제 파일이 잘못됐어요. 컨트롤 엔터가 페이지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로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결론 여기 텍스트에 블럭 지정을 하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또 워드아트 그 효과 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파워포인트에서 글자 휘어지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효과와 타이포그래피 해가지고 지금 다 글꼴에 관련된 사항이고 블록 지정을 하고 하세요. 결론은 저처럼 이렇게 더블 클릭 여기서 세 번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왼쪽 여백을 클릭해서 블록 지정을 하고 찾으세요. 거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효과를 그라데이션 채우기 회색 있어요? 커서를 갖다 대서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뭐 글자 휘어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워드 텍스트 장식하는 그런 효과 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3번입니다. 3번은 1페이지 제목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텍스트 다시 1페이지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엔드의 반대가 뭐죠? 컨트롤 홈 키를 눌러서 1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런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텍스트에 그 소문자를 작은 대문자 서식으로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 블록 지정을 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저처럼 블록 지정을 하시고 글꼴 설정 대화 상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바로 그걸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요거 눌러주세요. 글꼴 설정 대화 상자. 아니면 단축키로는 컨트롤 D가 있습니다. 잠시에도 잘못 눌러가지고 컨트롤 C 하면 또 복사되고 그러면 감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꼴 설정 대화 상자를 요거 눌러서 불러주세요. 항상 글꼴 서식은 다 블록 지정하고 한다는 걸 신경 쓰세요. 그래서 거기 소문자를 뭐 작은 대문자 서식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이거죠? 소문자를 작은 대문자로 체크해 주시고요. 됐으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문제 4번은 또 1페이지 제목에 노스 365 자격증 텍스트의 문자 간격을 넓게 2포인트로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블록 지정하세요. 바로 위에 여기를 블록 지정하고 지금 이 그 3번, 4번, 5번 이런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 3, 4, 5가 중요한 문제 같아요. 글꼴 설정 대화 상자 불러서 하는 이런 것들이요.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 블록 지정하고 꼭 하시고 다시 글꼴 설정 대화 상자를 불러서 이번에는 문자 간격이 어디 있을까요? 방금은 글꼴 탭에서 했잖아요. 보급 탭으로 와보시죠. 보급 탭에 장평은 글자의 너비고요. 한 글자 한 글자의 너비고 간격이 사이사이 간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넓게 2포인트로 그렇게 주세요. 넓게 값은 2포인트로 됐으면 확인하고 간격이 좀 넓어졌나요? 이렇게 사이사이 간격이. 그 다음 5번입니다. 1페이지 어소시에이트 자격증 단락부터 스펄트 과정 단락까지 모든 단어를 첫 글자 대문자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에 또 그 단락이 있어요. 어소시에이트 자격증부터 여기 네, 이 단락까지 저처럼 이렇게 쭉 잡으시면 되겠네요. 1페이지 밑에 쪽에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왼쪽 여백을 드래그해서 잡으면 이런 식으로 왼쪽 여백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으면 좀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모든 단어의 그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경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또 글꼴 설정 대화상자를 불렀을 때 아까 글꼴 탭에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 대문자로 말고 이게 첫 글자만 그냥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요걸로 할게요. 여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 단추가 있거든요. 대소문자 바꾸기 단추가 있는데 요거 눌러보시면 아마도 네, 여기서 첫 글자 대문자로 하는 걸로 해주세요.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죄송해요. 각 단어를 대문자로 해야 되겠네요. 첫 글자 대문자가 아니고 각 단어를 대문자로 해주세요. 각 단어를 대문자로 하니까 그 각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됩니다. 문장의 첫 글자는 제 첫 번째 그 문장의 첫 글자 글자만 대문자로 하는 거고, 지금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하는 걸로 해주세요. 이제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튼 글꼴서식은 이와 같이 블록 지정을 반드시 하고 하시고요. 그다음 26페이지부터 나오는 단락서식 같은 경우는 단락에 커서만 있어도 됩니다. 이건 블록 지정은 여러 단락을 설정할 때는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 단락에만, 뭐, 예를 들어서 이 자격증 종류 및 구성 이 단락에만 뭐, 가운데 맞춤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커서만 저처럼 이렇게 넣어놓고, 가운데 정도, 뭐, 이렇게,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이렇게 단락에 커서만 찍어놓고 하면 그 단락에 영향을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게 이 단락 서식입니다. 단락은 이 엔터를 만날 때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런 단락 서식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28페이지로 가보시죠. 네,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서 계속 합니다. 28페이지에 보면은 그 3페이지에 이력서 경쟁력 강화, 또 학점, 가산점 인정, 단락에 글머리 기호 적용하라고 하고 있죠. 3페이지로 와보실래요? 3페이지에 이력서 경쟁력 강화, 학점, 가산점 인정, 최신 학습 기능. 이 세 개의 단락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표시한 거. 저처럼 여기를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 잡을 때는 뭘 누른 채로 잡으면 될까요? 떨어진 거 잡을 때는 어떤 키를 누른 채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채로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단락을 잡아보세요. 이력서 경쟁력 강화를 먼저 그냥 잡고 아무것도 안 누른 채로 여기 클릭해서 그냥 잡고 컨트롤 눌러가지고 학점 및 가산점 인정, 최신 학습 기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여러 단락을 설정할 때는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글머리 기호 홈 탭에 단락 그룹에 있죠. 홈 탭에 단락 그룹에 글머리 기호 단추 눌러가지고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2번은 문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 결론 아래 단락 전체의 줄 간격을 결론 아래 아까 우리 결론 아래쪽에 그 단락을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시죠. 컨트롤 엔드를 눌러서 맨 마지막 페이지로 오고 그 결론 아래쪽에 이 단락 얘기하는 거죠. 노스 자격증 관련 기사. 이 단락의 전체 줄 간격을 1.3으로 결론 아래 단락 그 전체 줄 간격을 1.3으로 지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클릭해놓고 줄간격 주는 단추가 또 원래 있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그 줄간격 주는 단추가 있는데 1.3은 바로 없잖아요. 그죠? 1.3은 바로 없기 때문에 줄간격 옵션으로 가보시죠. 아니면 이 단락에 딱 찍어놓고 단락 설정 대화 상자를 불러도 좋고요. 그래서 거기에 줄 간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줄 간격이 1.3으로 돼 있나요? 네. 네, 이미 돼 있었죠. 네. 그냥 돼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뭘로 할까요? 1.75로 할까요? 1.75로 한번 해보시죠. 1.75도 해서 확인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하여튼 그 관련된 것이 네, 이렇게 단락 설정 대화 상자를 불러서 1.3으로 돼 있었으니까 1.75로 한번 바꿔보시고 네, 확인하면 약간 줄 간격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아직 예제 파일하고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간격을 1.5로 하는 걸로 변경할게요. 네. 그 문제를 그냥 지금 28페이지 문제 2번을요. 줄간격을 1.5로 하시오 하는 걸로 변경을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걸로 바로 바꾸는 걸로 네, 그런 문제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 3번입니다. 1.5로 하여튼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달랑식으로 놓고. 파일 없는 사람은 우리 카페에서 자료 다운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보스 예제 파일, 워드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문제 3번은 3페이지 최신 기능 학습 아래 단락에 네 글자만큼 왼쪽 들여쓰기, 문단 D 간격은 15포인트로 설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가보세요. 3페이지에 최신 학습, 최신 기능 학습 아래 단락, 바로 이 단락이죠. 익스퍼트 함수, 워드 보고 편집. 이 단락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왼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들여쓰기를 해라. 한 네 글자만큼 들여쓰기를 해주고, 네, 단락 뒤간격도 뭐 15포인트로 좀 띄워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커서가 여기 찍혀 있어야 됩니다. 네, 요 단락을 블록 지정해도 되지만, 이제 요 안에 커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들여쓰기 네 글자, 뭐 단락 뒤간격 몇, 얼마 이런 거 주려면 단락 설정 대화 상자를 불러주셔야 단락 설정 대화 상자도 단축키가 있긴 한데요. 단축키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Alt 누른 채로 O 한번 P 한번 이렇게 눌러야 되는 그런 단축키가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잘못 누르면 또 막 다 감전되기 때문에 그 단락 설정 대화 상자 바로 이걸로 눌러주세요. 아까 글꼴 설정 대화 상자는 컨트롤 D라서 비교적 단축키가 쉽거든요. 근데 단락 설정 대화 상자는 단축키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절대 단축키 쓰지 마시고 시험 시에 요거 눌러서. 그래가지고 왼쪽에서 들여쓰기 몇 글자요? 네 글자. 그리고 단락 뒤간격이 지금 8포인트 돼 있었는데 단락 뒤간격을 15포인트로 맞춰주세요.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글자, 단락 뒤 15포인트. 됐으면 확인하고. 그럼 잘 맞춰지네요. 이렇게 들여쓰기도 되고. 그 다음 문제 4번 홈 탭의 그 단락 그룹에서 단락 기호를 표시하십시오라고 있는데요. 네, 우리 그 여기 홈 탭의 단락 그룹에서 그 단락 기호 표시는 이미 그 단락 기호 및 숨겨진 요 표시하는 요 단수 요 단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편집 기호 그 표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냥 껐다 켰다 해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백 같은 게 점으로 찍혀 보이잖아요. 공백 같은 게 점으로 찍혀 보이고, 뭐 탭 키를 어디서 눌렀다 이런 것도 표시도 나고, 숨겨진 서식 기호를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켜놓든 꺼놓든 시험 시에는 뭐 점수하고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뭐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켜져서 이렇게 숨겨진 서식 기호 공백이 막 점으로 찍혀 보인다든지, 뭐 아까 여러분 페이지 나누기 기호 넣었잖아요. 컨트롤 엔터 그런 것도 막 눈에 보인다든지. 막 그러면은 이게 켜져 있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 보기 싫으면 다시 꺼주시면 됩니다. 원래 안 켜져 있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자동으로 켜질 거예요. 이제 워드체 29페이지로 왔고요. 워드체 29페이지에서는 또 표 삽입 및 수정하는 게 나옵니다. 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작업하는 부분인데요. 33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드책이 이렇게 적응 문제 위주로 그냥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파워포인트하고 좀 다르게. 33페이지에
그 내용도 계속 해볼게요.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서 계속합니다. 33페이지로 왔습니다. 4페이지 모스 365와 이전 버전의 차이점 아래 빈 단락에 6행 3열의 표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4페이지로 와보시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좀 찾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처럼 요거 밑에 요, 요 단추를 딱 눌러가지고 상태 표시줄에 상태 표시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 페이지 표시할 수 있는 단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단추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주시면 되죠. 그렇죠. 지금은 4페이지로 이렇게 와보시고요. 요 단추를 얘기합니다. 요 단추. 그래서 4페이지에 모스 365 이전 버전 그 차이점 여기죠. 이쪽에 커서의 위치를 먼저 잘 확인하시고요. 아래 빈 단락. 뭐든 커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찍어놓고 표를 삽입하라고 하니까요. 삽입 탭에 표에서 표 삽입으로 또 해주세요. 몇 열 몇 행으로 하라고 했나요? 6행 3열로 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렇게 저처럼 이런 식으로 아니면 표 삽입으로 직접 뭐 행개수, 열개수 적어서 넣든지.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4페이지 시험 일정 아래 표의 첫 행을 세 개의 열로 분할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네요. 이 첫 행. 시험 일정 아래 표의 첫 행을 열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 모양입니다. 표를 저처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테이블 디자인, 또 표 레이아웃, 이런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이 이렇게 보이죠? 표를 안 찍으면 안 생겨요. 표를, 표를 찍어놔야지, 클릭을 해놔야지,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이 생기거든요. 근데 레이아웃 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탭에서는 스타일 바꾸는 거고요. 표 스타일 막 바꾸는 게 있고, 그 레이아웃 탭에는 분할하고 병합하고 하는 단추들이 보이죠? 셀 분할하는 단추를. 우리가 여기 클릭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딱 클릭해 놓고 셀 분할 단추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그 행을 클릭해 놓고. 근데 분할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열 개수를 몇 개로? 열 개수를 세 개로 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분할이 됩니까?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문제 3번은요. 4페이지 모스 활용 아래 표에 첫 행을 삽입하고 병합하여 하나의 셀로 만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모스 활용 아래 그 표에 그첫 행을 삽입하고 네, 그러면 여기 직장인 여기 찍어보세요. 저처럼 모스 활용 바로 밑에 표에 직장인 여기를 더 클릭한 다음에 위에 행 삽입을 하면 되겠죠. 지금 표 레이아웃에서 계속 합니다. 위에 행 삽입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병합을 하라고 하고 있죠. 서팅을 삽입하고 블록 지정을 하세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서팅 방금 삽입한 거를 두 개를 블록 지정하고 병합하는 단추를 또 표 레이아웃에서 눌러주시면 되겠죠. 다 지금 표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행 삽입을 하고 이 잡고 나서 병합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얘를 딱 잡고 나서 셀 병합을 해주시면 되죠. 그다음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은 또 3페이지 항목줄부터 시험 언어줄까지 텍스트를 탭 구분 기호로 표로 변환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3페이지로 가보시죠. 3페이지에
가셔서 거기에 찾으세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항목 줄부터 시험 언어 줄까지. 여기 아닙니까, 여기? 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저처럼 왼쪽 여백을 이용해서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삽입 탭에 다시 와보세요. 삽입 탭에 표에 있잖아요. 텍스트를 표로 변환하는 단추가 있거든요. 그 메뉴가 삽입의 표에 텍스트를 표로 변환하는 게 있죠. 그래서 텍스트를 표로 변환하겠다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텍스트를 표로 변환을 할 때 알아서 지가 알아서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 아까 사이사이에 탭 기호가 눌러져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서식 기호 표시했을 때 탭 기호 그런 게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탭을 기준으로 열을 나누겠다. 그렇게 지가 알아서 판단했네요. 열 개수 두 개로 하겠다. 알아서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확인하면 표가 12개로 해가지고 이 탭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의 그 열로 인식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구분기호가 심표면 심표, 뭐 그런 것들을 구분기호를 뭐 세미콜론이면 세미콜론 이렇게 줘서 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문제 5번인데요. 3페이지에 무스 365 자격증 개요 아래 그 눈금표 스타일 4를 적용하고 지금 5번 문제, 4번, 5번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5번 문제 중요한데 그 3페이지에 그 모스 365 자격증 개요 이 표는 우리가 만든 표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 눈금표 스타일, 눈금표 4 스타일 적용하고 모든 셀의 높이를 1cm로 지정하고 머리글 행을 그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얘를 얘기하는 건지 시험 일정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만든 표를 얘기하는 건지. 그냥 이 밑에 있는 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표 하지 말고 요거 시험 일정 그 이 표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 일단 스타일부터 줄게요. 테이블 디자인 이 표를 잡아놓고 할게요. 저처럼 이 표를 잡아놓고 어 그냥 클릭만 해놓으시면 돼요. 시험 일정 아래 이 표를 클릭해놓고 그리고 테이블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을 줄게요. 표 스타일을 눈금표 4번으로 주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눈금표 4번을 설정하고요. 네 번째 거겠죠? 아, 아니구나. 이거네요. 눈금표 4번. 정확한 거 찾으십시오. 저처럼. 요겁니다. 그리고 모든 셀의 높이를 1cm로 지정하고 머리글 행을 페이지마다 반복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레이아웃 쪽으로 가보시죠. 눈급표 4번을 준 다음에 이게 눈급표 4번으로 또 돼 있었네. 스타일이. 하여튼 원래 스타일이 확 바뀌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눈금표 4번을 주고 표 레이아웃에 와가지고 여기에서는 모든 셀의 높이를 1cm로 한다 했으니까 다 블럭 지정하고 하세요. 저처럼 이 표를 찍었을 때 요 네모 단추 보이시죠? 요 네모 단추. 왼쪽 상단에 있는 요 네모 단추를 누르면 모든 셀이 다 선택되거든요. 표 전체가. 그래서 표를 지울 때도 요거 눌러놓고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편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셀 크기 그룹에서 요거 높이를 1cm로 표 크기 뭐 말고 이렇게 셀 크기를 바꾸는 거라서 블록 지정을 하고 하셔야 돼요. 블록 지정하고 블록 지정을 딱 해놓고 네. 표 레이아웃 탭에 셀 크기에서 높이를 1cm로 이렇게
1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마다 머리끄랭 반복하는 것도 여기 있죠. 그쪽에. 그 페이지마다 그 머리끄랭 반복도 눌러주세요. 네. 뭐 밑으로 확 내려갔는데, 네. 원래는 이제 표가 그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 머리끄랭이 이거잖아요. 그럼 표가 이렇게 넘어가면 또 머리끄댕이 또 나온다. 그 밑에. 네. 표가 이어질 때 또 나온다. 뭐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작업들이 표에서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찾으세요. 이제 34페이지는 또 그림이나 도형, 또 여러 가지 개체들 그런 삽입하고 편집하는 파워포인트에서도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네, 그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37페이지로 가보시죠. 37페이지로 갔고 계속 기초 적응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 어소시에이트 자격증 그 텍스트 아래 빈단락에 어소시에이트 PNG 이미지를 삽입하고 익스퍼트 자격증 텍스트 아래는 또 빈단락에 익스퍼트 PNG 이미지를 삽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러면 다른 PNG 파일을 넣는 걸로 할게요. 다른 PNG 파일이 다행히 있네요. 네. 어, 그러면요. 위치를 일단 맞추고요. 이 페이지로 가보시죠. 이 페이지에 오셔서 여기에 어소시에이트 자격증 기본 이쪽에 커서를 딱 찍어 놓고 여기에는 어소시에이트 PNG 이미지를 삽입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그림으로 넣어야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어, 이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삽입의 그림에 이제 이 디바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혹시 유형 분석 폴더에 가보시면 지금 기본 기능에는 PNG가 없고요. 파트 2 유형 분석에 가보시면요. 거기에 챕터 2에 적응 문제, 챕터 2 그 적응 문제 가보시면은 혹시 별 PNG가 있어요? 여러분 다운받은 그 워드 예제에서 유형 분석에 가보시면 그 기본 기능 말고 압축 풀으라고 했죠, 제가. 안 잡힌 사람들은 압축 안 풀어서 그런 거고. 유형 분석의 챕터 2에, 챕터 2 적응 문제 폴더에 가보시면은 별 PNG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별 PNG를 삽입해 주세요. 그렇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하나만 넣을게요. 엑스퍼트 자격증 아래에도 똑같이 뭐 이렇게 별 PNG를 넣으면 되겠지만, 아니면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크기는 적당히 좀 줄인 다음에, 그럼 익스퍼트 아래쪽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 넣어주세요. 삽입의 그림 A 디바이스로 별 PNG를 똑같이 삽입해 주시고,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삽입된 그림의 크기를 그렇게 조절하라고 했군요. 밑에 2번에서 삽입된 그림의 크기를 가로 11, 세로 9로 조절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너무 큰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이 별 그림을 선택해가지고 그 높이 너비를 맞춰주시되 제가 가로 세로 비율 고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맞추라고 했었죠. 파워포인트에서도. 그래서 이 그림을 클릭하고 그림 서식에서 여기 높이 너비를 맞추되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이 되어 있는지 크기 및 위치 대한 상자를 불러서 이거 눌러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렇게 맞추는 게 있었잖아요.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풀고 해야 되겠죠.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체크 풀고, 이렇게 높이 너비를 맞춰주세요.
이게 높이가 세로가 그 두고 너비가 11이죠. 그렇게 맞춰주세요. 네. 그림 하나를 그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만 바꿀게요, 그렇게.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마지막 페이지에 삽입된 그림과 텍스트 배치를 위아래로 지정하시고 있는 거.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시죠. 컨트롤 엔드 눌러가지고.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근데 요거는 중요한 문제네요. 지금 문제 3번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그림과 텍스트와의 배치를 위아래로 지정하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마 어울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텍스트와 이렇게 그 그림을 찍어 보세요. 그림을 딱 찍었을 때, 요 단추를 눌러도 좋고, 이 레이아웃 옵션 단추가 있죠. 지금 텍스트와의 배치가 정사각형으로 돼 있죠. 근데, 어, 지금은 위아래로 이렇게 텍스트와의 배치를 바꿔달라는 소리. 이거 눌러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둘러싸도록 돼 있잖아요. 어우러지도록. 근데 위아래로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는 당연히 그림 서식에도 있겠죠. 여기 위치 이쪽에. 그림 서식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이 단추가 여기도 있습니다. 위치에 가서. 이 줄바꿈에 가서. 위치 말고. 텍스트 줄바꿈에서 위아래로. 여기도 있습니다. 그림 서식에. 네, 그다음 이 페이지에 삽입된 그림을 그 순서대로 어소시에이트 자격증, 익스퍼트 자격증이라는 그 대체 텍스트를 각각 삽입하라고 했네요. 아까 여러분이 그 넣었던 그 이 페이지의 그림 있죠? 이 페이지의 그 위에 그큰 그림, 아까 크기 바꿨던 대체 텍스트를 넣으랍니다. 파워포인트도 대체 텍스트라는 게 있었죠? 그 나레이션으로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서식에 또 여기 접근성 그룹에서 대체 텍스트를 클릭해 봅니다. 거기 대체 텍스트에다가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이라는 대체 텍스트를 넣어주시고요. 이게 나중에 그 나레이션 기능으로 읽어줄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그림 있죠. 그 밑에 그림도 찍어가지고 익스퍼트 자격증이라고 그렇게 넣어주십시오. 지금 3번, 4번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여기는 대체 텍스트 관련된 문제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림 그림 서식에서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마지막 페이지에 삽입된 그림에 네온 가장자리 꾸밈 효과를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 페이지로 오세요. 이제 대체 텍스트 창은 닫고요. 컨트롤 엔드 눌러서 맨 마지막 페이지 아까 이 그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그림에 또 네온 가장자리 꾸밈 효과를 적용하라고 하니까 또 그림을 또 더블 클릭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림 서식으로 오시고 꾸밈 효과 아시죠? 꾸밈 효과. 꾸밈 효과를 주는데 그 네온 가장자리 꾸밈 효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맨 마지막 거네요. 이런 거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 했죠? 파워포인트에서 나오는 문제죠. 물론 워드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3번, 4번, 5번까지 중요한 문제를 표시할게요. 네. 이 파워포인트에서 더 잘 나오고요. 이 문제는 꾸밈 효과 주는 거. 파워포인트 시험 치는 분들은 이런 거 찾는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잠깐만 쉬었다.
이제 38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 페이지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레이아웃 탭에서 용지의 크기, 방향, 여백, 구역,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현재 열려있는 파일로 합니다. 39페이지의 적용 문제를 보면서 해볼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설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게 보통 이런 거죠. 그 레이아웃 탭에서 내가 용지 사이즈를 뭐 A4 사이즈로 할 건지, A3 사이즈로 할 건지, 뭐 A5로 할 건지, 또 용지 방향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여백은 어떻게 할 건지. 저도 문서 작성할 때 워드로 많이 작성하는데, 여기 레이아웃에서 요거부터 제일 먼저 항상 설정하게 되더라고요. 크기나 방향이나 여백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것들이고요. 그리고 구역을 나눠서 구역별로 또 다른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한다든지, 다른 페이지 번호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이제 나누기에서 구역 나누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네, 지금은 문제 1번이 그거네요. 결론 텍스트 앞에서 다음 페이지로부터 구역을 나누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 텍스트가 아까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아까 위에 올려놨어. 이제 보니까. 어, 아무튼, 이 결론 텍스트 앞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지고 새로운 그 구역이 난이도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처럼 커서는 여기 찍어놓고 하세요. 결론 텍스트 앞에. 맨 마지막 페이지 쪽에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누기에서, 레이아웃 탭에 나누기에서 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컨트롤 엔터는요, 그냥 페이지 넘기는 거였고요. 이거 지금 페이지는 아니고요. 이건 컨트롤 엔터로 통째로 그냥 페이지만 딱 나누는 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이 구역 나누기를 해서 구역별로 다른 서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누기에서, 구역 나누기에서 다음 페이지부터로 해주세요.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컨트롤 엔터로 넘기셨으면 다 똑같은 머리글 바닥글 하고 다 똑같은 용지 사이즈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1구역, 여기는 2구역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다른 용지 크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바꿔보실래요? 시키지 않았지만 크기를요. 지금 맨 결론에는 만약에 A5로 한다. 그러면 위에는 안 바뀌고 여기만 바뀔 겁니다. 그죠? A5로 한번 바꿔보세요. 저처럼. 이렇게요. 그러니까 위에하고 원래 같이 바뀌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얘만 따로 이렇게 네, 바뀌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지 크기를 A5로 바꿔보란 말입니다. 같이 바뀌면 지금 잘못하신 겁니다. 같이 바뀌면 구역이 안 나뉜 거예요. 같이 바뀌는 사람은. 네. 저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위에는 A4, 네, 밑에는 A5 이렇게 그죠? 그 구역을 나눈 목적이 그거거든요. 구역만 따로 설정할 수 있다. 다시 이 구역은 A4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단도 그러면은 두 개로 단을 나누는 것도 구역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2번이 자격증 샘플 구역만 그 단을 두 개, 두 개 열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자격증 샘플 그런 게 있어요. 어, 네, 자격증 샘플 구역이요. 이 구역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빨리 찾냐면은 제가 여기서 구역 번호를 표시해 봤어요. 구역이 또 나눠져 있나 싶어가지고. 맨 밑에 여기 상태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구역 번호를 같이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시겠어요? 원래는 구역 번호가 안 나오는 게 기본이거든요. 구역 번호가 안 나오는 게 기본인데, 방금 우리가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구역 번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페이지 번호만 원래 나오는 게 정상인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구역 번호도 이렇게 꺼냈거든요. 마우스 클릭 구역. 근데 그 구역이 지금 이렇게 3구역까지, 맨 마지막 구역이 3구역이었거든요. 여기 우리가 방금 나눈 게 3구역이었거든요. 네. 아니구나. 5구역이네요. 구역이 5개가 있네. 근데, 제가 이 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구역을 뭐 1구역, 2구역, 이렇게 구역 단추 눌러가지고 내가 2구역으로 이동해 보겠어, 뭐 3구역으로 이동해 보겠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구역 번호를 넣어가지고. 근데 2구역에 있는 것 같아요. 자격증 샘플 구역. 2구역인 것 같아요. 구역 눌러서 2로 입력하고 한번 이동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2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자격증 샘플이라는 그 제목 있는 구역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구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있나? 자격증 단을 나누면 좀 이상해질 것 같긴 한데, 해볼게요. 네. 자격증 샘플 여기에 찍어놓고 그러면은 단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 레이아웃 탭에 단이 있습니다. 네, 레이아웃 탭에서 단을 눌러가지고, 네, 단을 2개로 해주세요. 단 아시죠? 단. 파워포인트도 단 나누는 거 있었죠. 텍스트 상자 찍어놓고 그 홈 탭에 단락해서 단 나누는 게 있었거든요. 그 워드는 이렇게 구역 단위로 단을 나눌 수 있고요. 단을 2개로 해보세요. 단을 하나로 했다가 단을 2개로 했다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올라오나요? 이런 식으로. 아까 작은 그 그림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여기 레이아웃 탭에 있습니다. 레이아웃 탭. 네. 레이아웃 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단추 눌러가지고 단을 2개로. 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그림이 올라갔죠? 단이 아니면서요. 그 다음 문제 3번은 이 페이지만 그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역이 이 페이지 아닙니까? 현재 자격증 샘플 구역이 이 페이지 맞죠? 그래서 이 구역이 용지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가로 방향으로 하면 1구역은 세로 방향이고 2구역은 가로 방향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용지 방향도 바로 바꿔보시면 1구역하고 위에 1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위에 1페이지는 세로 방향이지만 얘는 가로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으면 원래 다 같이 바뀌는 게 기본이지만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구역 단위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구역이 안 나눠져 있으면 절대 이럴 일이 없죠. 다 같이 세로 방향, 가로 방향 바뀌고 하죠. 이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설정하는 그런 내용. 방금 했던 그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방금 했던 그 문제에서는 아마 특정 구역만 단을 나누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문제 2번 이런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찍은 곳이 그 구역이 맞는지 헷갈리면 제가 방금 구역 번호를 꺼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만 나와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구역 번호를 꺼내가지고 내가 찍은 곳이 몇 구역인가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 구역 번호가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뭐 3구역만 뭐 어떻게 해라. 단을 나눠라. 뭐 다른 뭐 페이지 그 용지 설정을 해라 하면은 그 구역이 맞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하세요. 네,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2 유형 분석으로 42페이지로 가보시고 42페이지는 그 예제 파일 1-1번 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열려있는 파일은 닫고 파일에 그 닫고 파일에 열기로 찾아보기로 여는 거 파워포인트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제 파트 2로 와야 돼요.
유형 분석, 파트 2 유형 분석 폴더에서 챕터 1에 있습니다. 챕터 1에 예제 1-1 문서 옵션입니다. 저처럼 이러한 파일이 열려 있어야 하고, 뭐 탐색창이 뜨는 사람 탐색창은 닫으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탐색창은 얼마든지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F만 눌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탐색창은 닫으셔도 됩니다. 네. 42페이지는요, 보니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툴바에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명령을 등록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뭐 엑셀도 그렇고 뭐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항상 여기 있습니다. 여기 리본 메뉴 위에. 아 물론 어떤 사람이 그 리본 메뉴 아래쪽에 표시를 해놨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리본 메뉴 아래쪽에. 네, 근데 그건 누가 이렇게 설정을 좀 바꿔놓은 거고 보통 이게 이 리본 메뉴 여기가 리본 메뉴지 않습니까? 이 리본 메뉴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도 그 여기 화살표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본 메뉴 위에 있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사용자 지정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 눌러보면 거기 혹시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단추 있어요? 네, 체크해 주세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단추를 딱 눌러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말 그대로 눌러보세요. 그럼 인쇄 미리 보기가 되겠죠? 이 단추를 누르면요. 지금 네. 뜨는데, 음? 뜨는, 뭐가요? 혹시 들어 그거 구글 시트로 열려서 그래요. 네. X 끄고요. 네. 그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요. 연결 프로그램을 네. 그 워드로 해주세요. 네. 구글로 여시네. 집에서 파일을 열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파일의 열기로 찾아보기로 열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네. 그 다른 프로그램으로 열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오피스가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집에서 꼭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뭐 이상하게 열린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더블 클릭해서 열면 다른 오피스로 뭐 폴라리스 오피스로 열린다든지 구글 뭐 오피스로 열린다든지 그럼 우리가 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워드도 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워드부터 먼저 실행해 놓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워드부터 실행해 놓고 파일의 열기로 열지 않습니까? 제가 파일의 열기로 찾아보기로 열면 그럴 일이 없죠. 어, 그래서 아무튼 이거 추가해 주시고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요 화살표 단추 눌러가지고 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를 추가해 주시고 눌러도 보세요.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인쇄 미리 보기가 잘 되는가. 다시 백스테이지로 돌아오시고요. 그 다음 44페이지로 왔습니다. 아, 방금 추가한 단추 있죠? 이거 계속 남아있거든요. 딴 사람들은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쉽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방금 이 인쇄 미리 보기 단추는 저처럼 마우스 오른쪽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를 좀 해주세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서 네, 저처럼 요거 꼭 해주세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요. 시키지 않았지만 이거 꼭 해주세요. 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요. 안 하시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그다음 44페이지 그 화면에 단락기호 제가 제거해달라 했는데 끝까지 제거 안 해주시네. 이거 제거를 좀 해달라고요. 빠른 실행 도구모에서 제거하는 거. 이거 제거를 꼭 해달라고요. 이거요. 방금 추가하신 거.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세요. 그 44페이지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좀 이런 걸 쓸 때가 있거든요. 그 화면에 단락 기호는 표시하지 않고 서식 기호는 모두 표시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어, 일단 파일의 옵션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일 탭에 제일 밑에 옵션으로 와보시죠. 이건 실무에서도 조금
그 쓰일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 기호가 보기 싫다. 이 엔터 눌렀을 때마다 생기는 이 기호 있잖아요. 이 기호가 보기 싫다. 좀 꺼달라.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 끄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일의 옵션에 그 왔을 때 표시 쪽에 있습니다. 표시 쪽에 와보시면은 이거죠. 단락 기호. 근데 저는 키는 게 낫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어디서 엔터를 눌러놨는지를 봐야지 편집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야지 쓸데없는 뭐 줄이나 이런 것들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내가 어디서 엔터를 눌렀는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켜놓고 쓰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켜있고. 근데 이 엔터 기호를 굳이 이제 보기 싫다. 이게 인쇄할 때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켜져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보기 싫다면 꺼주시면 되고요. 단락키. 네, 꺼주시고 네. 그리고 서식 기호는 모두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네. 또 서식 기호 모두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를 끄고 서식 기호 모두 표시를 체크하시고 됐으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좀 바뀌나요? 아, 안 바뀌었나요? 네. 그 파일의 옵션에 다시 표시해 와서 서식 기호 모두 표시를 체크 꺼보세요. 서식 기호 모두 표시를 끄면 기호들이 많이 안 보이죠? 확인했을 때. 아까 단락 기호하고 그런 게 안 보이죠? 네. 서식기호 모드 표시는 이제 아까 우리 이겁니다. 홈탭에 이거, 홈탭에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아까 단락에서 이거 눌러보셨잖아요. 네. 그게 서식기호, 아까 공백이 점으로 찍혀 보이고, 뭐, 페이지 나누기 기호, 탭 기호, 뭐 이런 거 보는 요거랑 똑같은 거고요. 근데 이것도 다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좀 돌리지 않으면 계속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다시 그 파일의 옵션에 오셔가지고, 단락 기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시에서 그 체크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어디서 엔터를 눌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체크해 주세요. 서식 기호는 원래 꺼져 있는 게 기본이라서 다시 꺼줄게요. 시험에서는 그냥 요구하면 그냥 그대로 냅두시고요. 프로젝트 제출하면 알아서 다 또 바뀌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평상시 사용할 때는 리셋이 안 되잖아요. 시험 프로그램은 알아서 초기화 되거든요. 우리는 단락기호를 표시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어디서 눌러놨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단락을 없앨까, 뭐, 붙일까, 뭐, 엔터 기호를 뭐, 어떻게 이용할까,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44페이지 밑에 내용은, 이것도 옵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동 복구 저장 간격을 5분으로 설정하십시오. 문서를 저장하지 않고 받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저장된 그 문서를 남기도록 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파일의 옵션에 있습니다. 파일의 옵션으로 또 와보시죠. 저장할 때 관련된 옵션이라서 파일의 옵션에 저장 쪽에 있습니다. 거기 자동 복구 저장 간격이 10분으로 돼 있나요? 이걸 5분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다운되거나 했을 때 복구 파일이 생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처 저장하지 못하고 컴퓨터 전원이 뭐 꺼져버렸다, 나갔다. 그러면 워드를 다시 실행시켜 보면 복구됨 하면서 뭐가 파일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얘가 10분 간격으로 문서를 복구 파일을 생성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다운될 때를 대비해서. 근데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간격을 뭐 5분 간격, 3분 간격 이렇게 줄여주는 게 좋을 수 있겠죠. 지금 5분으로 해달라는 얘기. 그리고 저장하지 않고 닫은 경우 마지막으로 복구된 버전 유지한 채로 네, 그렇게 워드를 실행하면 다시 복구됨 하면서 열리도록 하겠다. 그 뜻입니다. 저장하지 않고 강제 종료가 됐거나 닫힌 경우는 복구 파일이 딱 열리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체크가 돼 있죠?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정해 놓으면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5분마다 복구 파일이 이렇게 저장되는 게 계속 이렇게 저장되는 게 신경 쓰이는 사람은 다시 10분으로 돌려놓으세요.
그다음 46페이지로 가보시죠. 46페이지가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발 도구 탭을 리본 메뉴에 표시하십시오. 이거는 시험에 꼭 필요한 기능이라서 개발 도구에서 뭔가 기능을 쓸 때가 많거든요. 꼭 꺼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보기 탭까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개발 도구를 꺼내달라는 소리거든요.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를 꺼내는 것도요. 파일의 옵션에, 파일 탭의 옵션.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까? 리본 사용자 지정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밑에 스크롤 내려보면 개발 도구만 체크가 빠져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개발 도구가 중요하거든요. 엑셀에서도 쓰이 하여튼 워드나 엑셀에서는 이 개발 도구에서 뭐 매크로 작업을 한다든지 뭐 컨트롤 넣는다든지 이런 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꺼내 주셔야 중요합니다. 개발 도구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 도구가 나왔습니까? 저처럼 이걸 못 꺼내면 작업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그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 집에서도 꼭 꺼내서 쓰십시오. 여기서 나중에 뭐 매크로 관련된 작업도 해야 되고 컨트롤도 넣어야 되고 뭐 그런 작업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47페이지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네, 47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 이 페이지에 있는 제27기 강의 일정표 단락 아래 문서 폴더에 있는 강의 일정표 파일을 삽입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보시죠. 이 페이지에 강의 제27기 그 강의 일정표 있어요? 그 아래 단락 여기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커서 찍어놓고 할게요. 커서의 위치를 항상 먼저 잡고 하십시오, 워드는. 여기에는 강의 일정표 docx 다른 워드 문서를 그 삽입하래요. 근데 그 강의 일정표 파일에 적용된 수정사항이 자동으로 현재 문서에 반영되도록 연결도 하래요. 그러면은 삽입 탭에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도 저번에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개체로 엑셀 파일 같은 거를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파워포인트에서도. 워드도 이렇게 삽입의 개체로 엑셀 파일이나 다른 워드 문서나 이런 거를 넣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개체를 클릭해 보십시오. 다른 워드 문서나 엑셀 파일 같은 것을 하여튼 다른 프로그램 파일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파일로부터 만들기로 또 찾아보기로 찾으세요. 시험 시에는 문서에 바로 있을 거고요. 지금은 우리 그 파트 2 유형 분석에 음, 강의 일정표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일로부터 만들기 찾아보기에서 챕터 1에 있죠? 파트 2 유형 분석의 챕터 1에 챕터 1 안에 강의 일정표를 선택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시고요. 단 뭐를 체크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무리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 수정 사항이 자동으로 현재 문서에 반영되도록 연결하십시오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체크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체크해야겠죠? 파일의 연결을 체크해서 얘가 바뀌면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파일의 연결을 꼭 체크하십시오. 됐으면 확인할게요. 그럼 그렇게 들어갑니까? 확인했을 때? 잘 들어갔네요. 더블 클릭은 하지 마십시오. 더블 클릭하면 얘가 열립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버리면 얘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 시에도 이런 거 더블 클릭하지 말라고요.
더블 클릭하면 얘가 열려가지고 닫아야 돼요. 네, 이제 5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서식 파일로 저장하는 게 나오고 있죠. 현재 우리가 열어놓은 파일은 docx지 않습니까? docx. 근데 docx 말고 그 dotx 확장자가 뭐뭐.dotx나 뭐뭐.dotm 이런 것이 서식 파일입니다. 그 내용보다는 디자인된 서식만 쓰겠다. 영어로 템플릿이라고 하면 서식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장자에 t가 들어가는 것들. 주로 서식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50페이지 내용은 현재 이 1-2 아니, 근데 파일을 새로 열어야 되네요. 이제 그 1-2 파일을 열고,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프로젝트 서식이라는 이름의 서식 파일로 저장하고 닫으랍니다. 그럼 일단 파일을 먼저 열어줄게요. 현재 파일은 파일을 닫기로 닫고요. 저장은 안 할게요. 파일의 열기로, 찾아보기로 파일을 여는 게 좋습니다. 1-2 프로젝트 파일을 여십시오. 저처럼. 워드 예제, 파트 2, 챕터 1에 1-2 프로젝트. 근데 이제 이게 docx잖아요. 확장자가. 뭐뭐 좀 docx인데 얘를 서식 파일로, dotx 파일로 저장하라고. 그러면 서식 파일로 저장하면 나중에 서식 파일 따로 불러가지고 다른 문서에서 서식 파일로 불러가지고 이런 스타일 같은 것도 갖다 쓸 수 있고 여기 디자인되어 있는 기본 뭐 배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서식 파일로 저장할 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서 여기에서 서식 파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파일 탭,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요거 워드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서식 파일이라고 있습니까? 워드 서식 파일. 그리고 파일 이름은 프로젝트 서식으로 바꿔주세요. 파일 이름은 프로젝트 서식.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창을 바로 띄우는 단축키가 F12번이니까 평상시 하실 때는 귀찮으시면 그냥 F12번만 딱 눌러가지고 F12번 누르면 다른 이름 저장창이 바로 뜨거든요. 거기서 서식 파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2페이지로 가보시죠. 52페이지는 프로젝트 서식 DOTX 서식 파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시작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 현재 이 원본 프로젝트 서식 원본이 열려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저장을 하셔가지고 얘는 닫을게요. 워드를 끄지 마시고 저처럼 파일 탭에 닫기로 닫아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파일에 닫기로 닫았을 때 저처럼 이제 파일로 닫기로 닫았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열린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 파일 탭에 다시 오셔가지고 새로 만들기로 오셔서 여기 개인이라고 있습니까? 개인에 가보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개인, 오피스 말고 개인으로 가보면 방금 여러분이 저장한 프로젝트 서식이라고 있나요? 네. 얘를 클릭을 하면 그냥 이 서식 파일로 새 문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서식을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새 문서입니다. 새 문서. 문서 1번 나오는 게 새 문서잖아요. 보시다시피. 새 문서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이나 이런 디자인을 다 그대로 서식을 가져와서 새 문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 5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53페이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만 기본 글꼴을 어리얼 12포인트로 설정하십시오.
했는데요. 현재 이 문서의 그 기본 글꼴을요, 한 번에 정의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어, 컷의 위치가 이런 제목 같은 데 잡혀 있으면은, 그 글꼴 설정 대하상자를 불렀을 때 좀 안 좋은 점이 얘가 가지고 있는 서식이 다 들어오거든요. 글자 크기도 엄청 크고 막 뭐 색깔도 들어가 있고 뭐도 돼 있고 뭐도 돼 있고 뭐 그런 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걸 기본 글꼴로 설정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이런 데를 찍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빈 단락. 지금 제목이 찍혀 있었잖아요. 시험에도 보통 제목 같은 데 찍혀 있거든요. 근데 바로 밑에 이런 빈 단락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엔터 기호를 끄지 말라는 이유가 내가 어디에가 빈 단락인지 이런 것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빈 단락에 커서를 딱 찍어놓고 하면 표준 단락으로 잡히는 것이 원래 기본이 표준이거든요. 그 가장 좋고요. 빈 단락이면서 표준 것이 제일 좋고 여기서 글꼴 설정 대화 상대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워드를 할 때는 계속 커서를 제일 먼저 신경 쓰고 있잖아요. 커서의 위치를 어디 찍고 할까, 어디 찍고 할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워드는 커서의 위치를 먼저 신경 쓰고 하세요. 그래서 글꼴 설정 대화 상자를 부르고 컨트롤 D를 눌러도 좋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리얼이면 한글 글꼴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글 글꼴 말고 밑에 여기가 영어나 숫자에 영향을 주는 글꼴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글꼴에서 어리얼로 찾으시고요. 그리고 크기도 12포인트로 그렇게 또 바꿔주세요. 어리얼 찾기 힘들면 치세요. 그냥 치면 나와요. 그리고 12포인트로 그렇게 어리얼 입력하시면 되고요. 12포인트.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요거 눌러주셔야 돼요. 기본 값으로 설정하는 단추가 밑에 있죠? 그냥 확인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고 블록 지정도 안 했기 때문에 기본 값으로 설정을 누르면 혹시 뭐라고 합니까? 네. 뭐라고 물어보는 게 있죠. 이 문서에만 적용할지 아니면 그 현재 그 프로젝트 서식 파일에 이거 DOTX 사용하는 모든 문서에 다 적용할지 근데 이 문서만으로 문제에서 얘기가 나왔죠? 맨 처음에? 네. 시험에서도 이 문서만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서만 확인. 현재 이 문서에만 이렇게 기본 글꼴로 설정하겠습니다. 좀 바뀌는 게 있죠. 영문 단어들이 바뀝니다. 어리얼처럼. 이게 다 어리얼체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로 와보시죠. 비교 및 병합하는 건데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54페이지도. 1-1 문서 옵션 파일을 열어서 합니다. 파일을 열어주세요. 로스워드 이제 파트 2 유형 분석의 챕터 1에 있습니다. 필요한 파일은 1-1 문서 옵션이고요. 아까 우리 원래 파일이요. 근데 이게 원본이고 다른 사람이 수정해서 보내준 수정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원본과 수정본을 그 비교해서 병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새 문서의 변경 내용을 표시한 후 모두 적용하라고 표시된 그 변경 내용들을 모두 적용하고 그 비교 중인 문서를 문서 옵션 완료라는 이름으로 해서 문서 폴더에 저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비교하는 것이 검토 탭에 있습니다. 검토 탭으로 가보시죠. 검토에 여기 비교 그룹에서 비교를 클릭합니다. 검토에 비교요. 비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 그냥 비교를 클릭합니다. 네.
병합은 그 여러 검토자가 변경한 내용들, 검토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PC를 거쳐서 또 여러 명의 검토자가 검토한 내용들은 또 병합으로 해서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의 똑같은 건데, 비교는 그냥 검토자가 한 명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버전만 딱 비교를 하는 거. 여러 검토자가 아닌 경우. 그래서 검토의 비교의 비교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원본 문서는 요 찾아보기 단추, 요 노란색 폴더 단추 눌러서 1-1 문서 옵션으로 하시고요. 수정한 문서는 1-1 문서 옵션 수정 파일을 또 찾으시면 되겠어요. 원본 문서는 요거 눌러서 1-1 문서 옵션. 또 수정한 문서도 요거 눌러서 1-1 문서 옵션 수정. 그리고 자세히 단추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세히 단추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거기에 변경 내용 표시 위치요. 변경 내용 표시 위치가 새 문서로 잡혀 있습니까? 문제에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비교하여 새 문서의 변경 내용, 변경 사항을 표시한 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문서의 변경 내용을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수정한 문서의 변경 내용을 표시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한 문서는 새 문서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간단히 돼 있을 거니까 시험 시에도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내가 그 결과 그 표시 위치, 변경 내용 표시 위치를 새 문서에 하는 건지, 뭐 원본에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수정한 문서에 하는 건지를 잘 보면서 하셔야겠죠? 지금 잡혀 있었고 그대로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뭔가 막 비교가 됩니까?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저처럼 뭐 변경사항, 수정한 사항이 뭐 한 9개 정도 있고 막 이럽니까? 네. 아,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하는 분이 계시면 이거 그, 비교할 때 원본 문서 표시 쪽에서 모두 표시로 안 돼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원본 문서 표시 쪽에서 모두 표시로 돼 있으면 저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한, 남이 건드리지 않는 한 보통 모두 표시가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변경 내용이 한 9가지 정도 발견됐는데 다 마음에 드나 봐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다 적용하래요. 모두 적용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걸 선택해가지고 민속박물관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적용 안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적용 안 하고 얘는 마음에 든다 그럼 적용하고 이렇게 골라서 적용하고 적용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거 눌러서 뭐 표시된 것만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다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싹 다. 변경량이 많으니까 여기 적용에 화살표 단추, 저처럼 검토에 적용에 여기 화살표 단추를 눌러서 변경 내용 모두 적용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변경 내용 모두 적용을 해주세요. 그럼 다 적용됐습니까? 이렇게 한 번에 다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게 새 문서잖아요. 비교 중인 문서가 아직 그 비교 결과 이게 저장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비교 중인 문서를 문서 옵션 완료 이름으로 해서 그 문서 파일로 저장하라고 문서 폴더에 저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장도 해주셔야 돼요. 저처럼 이 빠른 실행 도구mom에 저장하기 단추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파일의 저장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 그래가지고 그 다른 님 저장창이 뜨면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아니면 EPC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문서 옵션 완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비교된 문서가 저장이 된 것입니다. 뭐 병합도 거의 똑같은 거라서요. 58페이지 그 나오는 병합도 그냥 똑같이 그 방금처럼 검토의 그 비교의 병합으로 하시면 두 개를 또 병합할 수 있게 되고요. 얘는 모두 취소하는 거니까 그 적용 안 하면서 모두 취소 후에 저장하면 되겠죠? 58페이지도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방금처럼 검토의 비교의 병합으로 하시면 되고 거의 취소하는 것 빼고는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60페이지의 적응 문제는요. 이장의 그 60페이지 적응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 6번. 뭐, 하여튼 5번 빼고 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1, 2, 3, 4, 6번을 집에서 해보세요. 네. 6번은 방금처럼 비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